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정다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경제 쏙쏙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편의점으로 우르르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많이 몰렸다는 건가요? 네, 이 밤 10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집 근처 편의점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마트는 열지 않았고 대신에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으로 간 건데요. 그렇군요. 이 편의점에서 이 생필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샀다고 합니다. 뭘 많이 샀던가요? 예, 한 편의점의 오후 11시부터 1시까지의 전국 점포 매출을 분석해 보니 이 직전 주 같은 기간보다 통조림 매출이 무려 337%나 늘어났고요. 봉지라면도 250%, 생수도 140%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즉석밥이라던가 건전지, 상비약 등의 매출이 늘었는데요. 이 편의점 근무자에 따르면 이 5, 60대가 가장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이 군사 정권을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달려간 것이죠. 또 이커머스에서도 이제 생수라던가 라면, 쌀, 기저귀 등 이런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었고 대규모 이제 사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엄령 사태 당일에 이제 편의점이나 이커머스 외에도 이제 쿠팡 로켓 배송이라던가 이제 배송, 유통, 물류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통업체라던가 이제 식품 대기업들 이런 분들도 정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을 앞으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외신들도 정말 일제히 긴급 보도를 했고 또 외국 정부들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 여행 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네, 이 주한 미대사관 사이트를 보면요. 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설정을 바꿔봤더니 이 빨간 경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계엄령 해제 후에도 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니까 시위 현장을 피하고 이 대규모 시위 부근을 지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영국이랑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이런 마찬가지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스라엘은 방문할 필요성을 검토해보라. 러시아는 이 한국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치적 행사 참여를 자제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뉴질랜드는 남북 긴장 고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한국 여행 권고를 주의하는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이 1단계는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이 2단계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행 광고는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3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으면 가지 마라. 4단계는 여행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경기가 어려운데 외국인 관광객까지 줄어들게 되면 여행업계, 면세점, 호텔, 항공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들도 이제 불황이어서 연말 특수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 날벼락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당장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여행을 취소를 하지는 않는데 다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문의들이 들어오면 점차적으로 이제 방문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악재가 생긴 것이죠. 그렇네요. 게다가 이제 환율도 널뛰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제 면세품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더 물건을 안 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관광객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면세점이 아니라 로드샵 같은 곳으로 가고 있어서 면세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아무쪼록 이 계엄령 사태 후폭풍이 빠르게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인데 계엄령 시점에 발표가 돼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에 등록이 됐다고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밥상에서 오면 이제 책임지는 기본 양념들이 있죠. 뭐 된장이라던가 간장이라던가 고추장 이런 장들인데요. 이런 장을 담그는 문화가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됐습니다. 네. 이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콩으로 장을 담그는 문화가 있기는 한데 이 우리나라 장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거죠. 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이 장 담그기가 공동체 문화에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네.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하고 이 공동체의 평화라던가 소속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이 순창에서 장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나만 먹어서 되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만드는 거를 막 베푸면서 네. 하니까 재밌어요, 하는 게. 5살, 3살짜리도 와서 네. 이렇게 막 저으면서 꽃장 깔깔깔 웃으면 보람 있어요. 네. 네, 장류와 소스 수출도 그러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한류 음식들도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음식을 만들려면 쓸 수 있는 이 장류들도 이제 수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8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치를 이제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통 장류는 이 불고기 소스라던가 떡볶이 소스, 불닭 소스만큼 이런 다른 소스들만큼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네. 이번 유네스코가 등재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 장류도 이렇게 수출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식품 기업들도 이제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 장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이 동물성 재료를 넣지 않은 이 비건 제품이라던가 나트륨을 줄인다던가 이 할랄 인증을 받는 거거나 아니면 먹기 쉬운 튜브형 아니면 묽은 드레싱형 등 이 다양한 소스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먹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는 곳, 주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집값, 특히 수도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 집 마련을 내가 아마 평생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고요? 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수도권 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선 응답자의 91% 이상이 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죠. 이 청년층의 경우 내 집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았는데요.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이 내 집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 물가도 오르고 내 월급은 안 오르다 보니까 이 집 살 돈을 사오는 게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정부들이 최근 서민들의 디딤돌 대출 같은 것까지 또 대출도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응답자의 40%가 아 정말 집을 갖고 싶은데 평생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기혼보다 미혼이 더 포기하는 비율이 높네요. 네, 미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책 같은 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좀 더 어렵다 보니까 더 이제 대출도 조이고 해서 이번 생에는 포기해버리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좀 더 내 집을 살 수 있는 이 사다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내 집 마련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이 내 집 마련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마지막 주제 로또 얘기인데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로또 1등 당첨금들이 꽤 있다고요? 네, 올해 1월에 추첨을 했던 로또 1등과 2등의 당첨자들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1월 13일에 추첨을 했던 1102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이 무려 13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1등 당첨자가 서울과 경기 등 이 20곳에서 나왔는데 이 중 2명이 아직까지도 이제 돈을 안 찾아간 거죠. 네. 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이 판매점이라고 합니다. 또 1월 20일에 추첨을 했던 이 로또 1등 당첨금은 무려 이것보다 높은 15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또 2등도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네. 이 역시 아직 주인이 찾아나지 않았는데 서울 강북구 도봉로, 대구 북구 학정로입니다. 이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가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이 복권 기금으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이 되는데요.
이 두 회차 지금 만료되는 기간이 거의 1년밖에 남지 않고 이 당첨 금액을 합치면 4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엄청난 행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로또 용지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1월 14일과 21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내 거 아닌가 이렇게 당첨금 찾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정다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